시청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18년 됐나? 김영준 교수님께서 독립운동 33일 서다했다고 학술대회에 저한테 원고를 부탁하는데 뭘 했냐면 최치원 선생과 최재호 선생의 마음의 교육에 대해서 연결해서 한번 써보았어요. 두 분의 그 사상적 연계성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해서 고용준 한 30장을 어쨌든 글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두 분이 소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0 초반에 이제 경주에 내려왔어요. 여기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이제 백수를 잘 차고 거죠. 백수를 잘 차고 와서 그때 공부 출발선 자체가 한민족 상고사 제정입과 그 제정입된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의 고유 사상을 재정립해서 나름대로 논지를 만들어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작업이 진짜 어려운 작업이에요. 해보니까. 사실 최근에 와서야 이런 얘기를 조금은 당당하게 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를 이제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고 그 작업은 지금 우리가 뭔가 지금 변화의 시대에 있고 뭔가 국민 전체가 새롭게 지향해야 될 꿈의 어떤 가치 이런 것을 재정립 혹은 재발견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교수님 이제 하는 얘기 하셨지만 초기 단계에서 꿈꿔왔던 것을 아까 안방에서 주인 노릇을 하던 문화에서 대기돼서 끌려오다가 다시 주인이 돼보려고 시도하는 것을 교수님께서 이제 박정희를 이제 꼽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언뜻 맞아요. 맞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정희의 정신에 상당한 영향을 준 사람이 범부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범부 선생이 또 추구한 게 풍요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박정희가 그런 가치로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남북의 무슨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도래할 때 분명히 우리는 참 주체적인 역사 정체성과 사회 정체성을 가지고 통일 대한민국에 한번 세계에서 부축서고 선도가 되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력이 받쳐주는 하에서 아름다운 문화국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초기 단계에 꿈꿨던 그 꿈을 현재화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30년이 넘게 이 공부를 하게 됐고 현재 우시라 교수하고 대학 때도 내 논쟁을 했지만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다. 결국은 통일 시대가 올 거고 새로운 시대가 올 건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을 제대로 밝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정체성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미래로 가는 어떤 설계도, 꿈의 설계도를 못 만든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80년대 중반에 우리가 환단고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어떤 민족적인 자긍심을 바탕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의 이거는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그런 것을 정립해보고자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 이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해보면 이제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최치원 선생도 있지만 최치원 선생 전에 이제 원효하고 자장 스님하고 의상 스님이 있을 때도 또 나름대로 한민족의 사유사에서 보면 정신사에서 굉장히 빛이 나는 그 사회인데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자장 스님하고 기억이 있고 또 그곳에 그분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생명살이를 했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남겨놓은 비밀 코드에서
우리 역사 정체성과 사회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발견이 됐고,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파고도 또 파고 보니까 이제는 그 바탕 하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는 사실은 문화가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다 자생이 있어요. 이를테면 샤머니즘 문화다 그러면 그거는 뭐 동북아시아만 있고 중국에는 우리만 있고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러한 단계가 지나는 과정에서 어떤 문명의 중심권에서 자신들이 이상적인 하늘 세계에서 하강을 해서 이 공간을 다시 천상화하겠다,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집단적인 꿈을 꾼 그룹이 결국은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 자장 스님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했던 동의공공이라고 하는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동의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책에서도 안 했고 강의에도 잘 안 했는데 오늘 조금 할 텐데, 결국은 자장 스님이 박감거세 집단, 진한 집단의 조상들과 연결된다고 한 동의공공이라고 표현한 세력이 공공을 수식하는 동인지, 동의공공인지, 아니면 동의와 공공인지가 사실은 이게 한자니까 해석하기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공공에 초점을 두고 책을 쓰고 말하기 위해서 동의는 사실 설명을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오늘 이제 도교나 신선사상 같은 걸 얘기하려면 어쨌든 동의 집단하고 공공 집단을 분리해서도 보고 또 합쳐서도 볼 수 있는 시선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어보면, 근데 중국에서 적어도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하늘에서는요, 하늘의 이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내려와서 짐승과 같이 사는, 아직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구성원들을 계몽을 시켜서 어떤 천지자연의 순리와 이법대로 살게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집단은 적어도 신석기 이래로 보면, 신화구조에서 보면 공공집단이 그 의식의 주체라는 거예요. 중심에 서 있다는 게 분명히 중국사를 다 뒤져봐도. 그래서 바로 그 세력이 중원지역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하문명을 주도한, 앙소문화를 주도한 사람들이 사실은 공공족이었거든요. 영제는 공공족 밑에 있어서 같이 살았지만, 중간에 살았지만 실질적인 앙소 문화를 기원전 3500년에서 2500년까지 유지됐던 그 황하 문명을 주도한 세력들은 그 공공 세력들이었거든요. 그 공공 세력들이 결국 조선 시대에 요임금 때 동쪽으로 밀려오면서 우리가 국경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에서 시작해서 동북으로 확장되면서 고음토템족과 호랑이 토템족이 사는 쪽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음토템하고 친연성을 가지고 결혼동맹을 맺어가지고 시작한 게 이 단군 시대거든요. 근데 이 단군 시대가 은나라, 상나라 때 무정이라고 하는 왕이 상나라를 중흥시킨 분인데, 이 사람들이 강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단군조선이 붕괴가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요동반도하고 서북한 지역으로 1차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원에서 북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동부로 확장됐다가 1000년 동안 단군 시대를 이끌다가 이 사람들이 은나라 무정 때 요동반도로 들어오고 한반도 서북 지역으로 들어오고, 그들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는 중부 지역에서 국가를 만든 게 진국이고, 이 진국의 후예들이 진안,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그대로 하루의 꿈이 계속 주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흐름 속에. 아까 교수님도 말했지만 이게 백제권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 문화의 주류가 중원에서, 백제권에 들어갔다가
경상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박혁것의 지인들 집단에 때 들어왔기 때문에 환웅의 문화가 여기로 주면이 들어왔고 사실은 충청도 지역에도 그것이 남아있었는데 문제는 부여대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 그룹들이 그쪽을 장악하면서 이데올로기가 약간 이제 중충화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 좀 약화되고 여기서는 계속 이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신라 쪽으로 환웅의 접근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이제 시간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제가 중국 동료가 우리의 지류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제가 이것만 해도 사실은 답을 할 건데 단군 신화의 주인공인 환웅이 천상에서 하강 선인 신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원 지역에서부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강의하니까 제가 수시안에서 환웅이라는 데서는 지금까지 사실 그 빼버렸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하면 중국 신화고제는 대부분 천산을 주변으로 해서 내려온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란 평야에 있는 지금 수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그 이전 명칭이 수시아나거든요. 거기가 사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일찍 농경이 발달했던 데요. 기원전 4,000년, 5,000년에서 4,000년대까지 농경이 1,000년 동안 발달하다가 그 이란 서북 쪽에서 알람족이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천산을 지나서 서안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제가 이 말도 잘 안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천상에 있던 이상적인 사회를 지상화시켜서 지상천국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강의들 하시는 선생님들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 종교 집단인 것 같지만 기술자 집단이었어요. 농경을 하는 모든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고 담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공공의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민족이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원전 2, 3세기에 나온 동경 같은 거 보면 청동 거울 같은 거 보면 지금도 그걸 못 만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거푸집을 만드는 실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시대 기술로. 합금뿐만 아니라 제작하는 기술도 그렇게 발달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기술력이 있었던 집단이 바로 공동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이 한 말씀 중에 되게 공감 가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경제와 국력이 바탕한 아름다운 선진국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는 단군 신화를 가지고 그걸 아주 잘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제 천도와 폐도라는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꿈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국방력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공격하는 국방력이 아니었어요. 유지하는 국방이거든요. 그걸 지키는 국방이었거든요. 공동체를 지키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한반도로 와서 계속 내려오고 일본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실질적인 무력, 패도, 그러니까 선의 공동체가 아니고 승리한 공동체가 지상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중국식 사고들이 팽창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밀려온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밀려왔던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오는 거예요. 단군에 처음으로 우리가 경제와 국방력과 이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힘이 다시 갖춰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우리가 환웅의 꿈을 실제로 다시 꿀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쟁 없는 통일만 된다면 우리 분명히 선도국가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꾸는 꿈을 집단적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꾼 집단이 없어요. 적어도 신석기 이래 세계사를 보면 이게 자화자찬이 아닌 거예요.
수건사. 그 사실은 우리가 통일되었고 신라에서 이제 통일을 하고 이게 넘어가는 이렇게 쭉 흘러오는 과정에서 유교가 이제 아까 교수님 표현대로 하면 안방의 정신 문화가 역전이 돼서 주인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우리의 정치적 혁명을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궁예의 꿈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고려 때 한 게 묘청의 꿈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또 고려 말에 이제 또 그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산대사가 있고, 그 꿈을 사상적으로 복원하려고 하는 게 최적 선생님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환웅부터 계속 몇 년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폐도적인, 선의 공동체가 아닌,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하면 바람을 피우는데 나쁜 바람을 막 피우고 쓰는, 거기에 밀렸던 거예요. 시대적 기운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집단적으로 보면 인간의 성숙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한 이제 과정을 다 거쳐서 다시 새로운 문명으로 넘어가는 데서는 이제는 정말 그 선의 공동체, 진리를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지구 문명이 필히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기에 가장 합당한 꿈을 꿨던 집단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꿈을 꾼 게 바로 선인들의 꿈이고 신선의 꿈이고 신인의 꿈인데, 그거는 동북아시아 역사에서는 우리가 주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동이가 주류가 아니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몽골이라는 세력이 황하 문명의 주인공이었고, 북쪽에서 내려온 황제계가 들어와서 초기에는 같이 살다가 결국은 요임금 때 우리는 다시 북방으로 쫓겨났고, 그래서 이쪽에 또 주류 세력인 공토템하고 만나서 그 꿈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꿈은 사실 지인을 통해서 일본까지 계속 꿈꾸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 한번 한다고요. 제가 일본 답사 가서 진짜 놀란 게 그거였어요. 시마네현에서 한 10몇 년 전에 청동 피하용 동굴이, 세용 동굴이 발견됐는데, 무덤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산자락이에요. 수천 배 한꺼번에 발견됐어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무덤에 발견됐으면 원래 이세품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덤이 아니고 산의 경사면에 수천 배를 집단 배장해 놓은 거예요. 그걸 저는 그 답사 끝나고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인들이 한반도 동남쪽으로 들어왔던 지인들이 시마네현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여러 공동체를 만들었을 거예요. 땅이 넓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화백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다 수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제 반도에서 저기 투자하는데 밀려오는 여기 바다로 격절돼 있고, 여기 우리들만 지금 살 수 있는 데인데 우리가 다시 검을 들고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 다 검을 하늘에 기도하고 그런 화해의 약속을 하고 매납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화백의 그런 우리가 선양과 화백을 꿈꾸던 그 문화가 거기서 초기 단계에 반영된 게 아마 집단으로 세형정부를 부장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웅이 서령사상을 동북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환웅의 주신앙은 늘 하지만 북극성을 섬기는 우리의 민족의 최고신앙은 칠성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계는 권력의 중심에 서자마자 하늘 세계와 교류하는 통로를 끌었다고 하는 절지처통 구사가 있어요. 이게 치사하는 게 뭐냐면, 보통 학자들은 인문이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공자가 인문학의 시초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 고사에 있는 거예요. 전시대에 이미 자기들이 중원에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 세력은
늘 하늘님을 집단적으로 숭배하고 하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사상을 안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늘과 소통되는 그 사상적 논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늘을 소통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끊어놓고 황제만이 하늘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논리로 다른 사람들이 하늘하고 소통하는 걸 끊어요. 그 고사들은 이걸 뭘 말하냐면 우리는 있잖아요. 작은 공동체의 수장도 소도를 만들어 놓고 하늘하고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 왕도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소통할 테니까 너네는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력이 집중화가 되잖아요. 이게 수평적 관계에서 수직적 관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문의 태동인 게 하늘을 그러니까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땅의 질서를 패권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학에서도 늘 하는 얘기가 잘못된 게 요술 시대가 육에서는 황금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술 시대이고 황금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요술 시대가 바로 서양의 문화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화백의 문화가 단절돼요. 그게 작용한 게 공공이 축축될 때 나오는 신화 구조가 사기에 보면 사기 본기에 보면 사실은 요임금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권력을 선양할 때 제일 먼저 추천되는 건 공공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공공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또 추천해 아들도 거부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이제 순위 들어오는 단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그 시점에서 자기들하고 견해가 안 맞는 집단을 사방으로 축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힘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문명 공동체에서 그게 이제 패도의 시작이라는 거고. 그래서 요임금에서 순을 거쳐서 우가 되면 우씨들이 이제 장악하는 하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단계에서 특정 세력들이 중앙에 서고 수직화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작점이 바로 한국의 소위 시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고사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시대든 그 이후들 황제계의 의식에서는 하늘과 소통하는 의식을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재를 모시는 것도 네, 제가 또 했지만 우리가 대천절이라고 할 때 결국은 하늘님하고 신시에 모여서 하늘님하고 관계를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거, 소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못하게 했다는 게 바로 이 고사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황제계, 중원 황제계하고 우리들하고 가장 큰 그 생명계와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견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계와 황제계는 천도와 지도. 물론 얘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패도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니까 왕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왕도는 천도는 또 아니에요. 아직. 단계다. 그래서 땅의 질서를 아까 말한 선생님도 마땅히 지혜롭게 인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를 운영하자는 거지 천을 회복하자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길이 달랐다는 거예요. 걸어가는 길이. 그 다음에 발해만 안에서 신전 사상과 삼신전 탐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이제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이 발해만에서 이렇게 하면 산동이라고 하면 물론 여기서 이게 연나라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데 이런 배경들이 다 뭐냐면 결국은 방선도나 삼신전 탐사 이게 다 결국은 이쪽 우리가 환웅을 비롯한 세력들이 이미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여기에 남아있는 잠재적인 우리의 문화가 있었고 그 문화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신선사상이 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기원전 3세기 초가 되면 연나라 자꾸 진계가 공격을 해서 그때까지 우리가 나나 지역까지도 고조선이었어요. 공격을 해가지고 동이가 천리가 밀려나고 위략에 보면 이천리의 땅을 고조선이 잃었다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나나에서 동쪽으로 지금 요동 심양이 있는 데까지는 연나라에 편입됐다고 봐요. 그냥 대강 얘기해도 자세하게 하면 이거 복잡한데.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었던 우리 고조선의 잔존 사유체계들. 이게 이제 중국으로 편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시대, 여기 연나라 초 때 되면 여기 있었던 사상들이 연나라, 제나라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신선 사상이 역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남겨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신선 사상에 이게 도움을 주고 진번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단군 세력인 진인과 부역의 세력인 변한인들이 합쳐진 공동체거든요. 여기서 해모수가 나와요. 근데 이 해모수의 하강신화가 단군의 하강신화와 같은 하강신화가 친선의 하강신화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기원 후에. 그 다음에 우리 고대 유물에 나타난 상징들을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천을 숨기고 북극성을 섬겼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 빨리 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늘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처음 하지만 이게 동의공을 이렇게 수식하는 읽을지 여기 점을 찍을지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건 깊이 하면 나눠서 연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인군 때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국적으로. 그러면 공공이라는 사람들의 원주지가 여기인 거예요. 봐요, 잘 보세요. 지금 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있던 곤을, 우임금의 아버지인 곤을 동쪽으로 쫓아서 동의를 교화하라 했거든요. 근데 같은 책에, 같은 글에 공공은 북쪽을 교화하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사실 지금 동의를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단군이 성립되는 초기 단계에는 동의는 여기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걸 그냥 광의적으로 해서 동의도 여기도 사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단군 신화가 성립되는 초기 단계의 주력에는 동의족이 주로 편입이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단군 신화를, 환웅 신화를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끌려고 하는 꿈은 계속 개선이 되는데 그 개선되는 과정에 동의들의 의식이 편입되긴 했겠지만 주로 편입됐다고 보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도교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다 자꾸 여기를 강조하는데 분명히 공공을 놓고 보면 여기 있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공덕회하고 만나서 단군조선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은 여기 있었는데 사유의 주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잠깐만요. 그럼 거기 지금 동의가 예. 청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청구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새롭게 입문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교를 하고 신선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공공이라고 한 단서를 자장스님이 남겨줬는데 제가 지금 평생을 공부하고 자료를 중복적으로 보고 문화하고 다 풀어봐도
동의로 풀었을 때 우리 한민족의 문화풀이가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다 이렇게 국민하고 만난 요 공동체의 꿈이 환웅의 꿈인데, 이 아까 말한 신라 들어오면 환웅의 꿈이 미국의 꿈하고 같이 돼서 이렇게 화랑과 성립된 게 100%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때 동의신화에서는 이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 땅에도 내려와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 자료 보여주겠지만 우리는 동의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태양신을 모시고 단군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한웅이면 이게 한웅이고 태양의 한웅이고 요거는 빛의 아들이고 여기 아들인 단군이 생명들이거든요. 단군이거든요. 그 나중에 지나가 버리면 질문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원님들만 지금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수는 어디에요? 수는 그 중원에 있었죠. 요임금 근데 역사서에 보면은 수은이 연진금에 채택이 되고 사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당시에 수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계승자가 되죠. 수는 여기 있었어요, 같이. 여기가 평양이거든요. 요임금 때. 여기가 평양이에요. 요임금 수도가 여기쯤 있었거든요. 그때 수는 이렇게 합쳐져서 계승자가 되는 거고, 공공이라는 세력은 쫓겨나는 거였어요. 그런 역사적,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잠깐만요. 일단 한번 하고 내가. 절집 천통무사로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전국의 황제의 손자거든요. 상대 보좌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부합없이 발휘했는데, 그가 통치했던 우주는 그의 중종인 황제 때보다 훨씬 잘 다스려졌다. 그가 상제로고 나서 맨 처음 착수했던 대사업이 중과 열을 시켜서 천지간에 놓여있는 통로를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문명사적인 변환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문이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땅의 질서를 이성적으로 공고히 하자고 하는 의식. 뭐냐면 이게 공동체가 커지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샤먼들, 모든 선임들이 다 그들의 의식을 인정해주면 자기들 질서가 안 잡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만 하느라고 소통하면서 천의 뜻을 가지고 정치를 할 테니까 우리를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직적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요. 그럼 아까 수은이 거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모든 사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 수은이 동의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아까 얘기한 그 동의에서 온 걸로 봐야지 어떻게 수은이 거기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 순이 이게 여기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서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있는 노임금하고 같은 세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들어간 거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순례하고 같은 그룹이었던 우임금의 아버지는 본도 이렇게 쫓아내서 여기를 다스리라고 했다고 하는 기사가 그 기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핵심은 우리 이제 역사적 재성, 사회적 재성에서 핵심이 동의 쪽보다는 공공이 중심이고 동의는 반개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잠깐 지도로 보고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던 거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 이게 동이족들은요, 신석기 시대부터 주신이 태양이에요. 태양신이라고. 이 자기들 문화적인 다 대문구를 태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공공은 뭐냐면, 주신앙은 북극성이에요. 하느님이 계시는 북극성. 여기에 동반된 칠성신앙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양만, 그러니까 방문화만 강조된 거예요. 밝은 태양만 문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에서 칠성문화는 북극성문화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생이. 바로 공을 숭상하던 공공에 의해서 칠성문화를 숭상하는 문화가 주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를 다 보고 태양만 나와요. 이렇게 태양 신앙을 하는. 이 사람들이 주사회 체계에서 북극성 중심으로 한 칠성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무의식이 가장 강력한 종교가 칠성이잖아요. 근데 그 칠성 신앙은 북극 신앙의 핵심은 공공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동북아시아 문화사에서. 공공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공 세력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민은 방문화예요. 빛을 숭상하는, 태양을 숭상하는. 거기에 근데 공동도 다 하나님이 있고 하늘은 방문화예요. 여기서 겹치 줘버리는 거죠.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이 동의의 이 상징들이 해와 달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태양도 나오고. 근데 이게 그 북극성 신앙하고 약간 비껴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그리고 다시 저것만 볼게요.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자꾸 제가 지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북극성의 민족인 지인이라는 공동체 명칭 자체가 북극성을 한자로 북신이라고 하고 신극이라고 하고 천극이라고 하고 영어로 폴라리스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인한, 지인국 이 사람들은 북극성을 신앙하던 사람, 칠성 신앙을 하는 사람, 공동체 명칭 자체가 그러니까 공동체 명칭은 대부분 그 공동체가 추구한 가치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방문화만 하는 동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같이 섬기긴 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의 중심은 축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충청도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뭐 흐름으로 보면 충청도에도 환웅의 꿈은 다 있었는데 아까 말한 부여족이 주도했기 때문에 의식의 하부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 쪽에 나오는 진시들이 보면 근초왕 때부터 초기부터도 권력의 중심에 있고 왕비족이 돼요. 근데 바로 이 진시들이 일본 청안가의 성시의 첫 성시가 되거든요. 마히토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마히토라고 해요. 히토는 사람이거든. 우리가 마한 하잖아요. 마모가 이게 우리과 같은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간 사람들의 후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즘 보시면 봐요. 단군 숙신이 있을 때도 단군 조선이 있을 때도 동의는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책에서 다 계속 있어요. 동의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주류는 환웅의 꿈을 꾸는 주류여야 되는데 자꾸 동의족만 강조해서 우리 문화의 시원을 찾으려고 하면 모순이 생긴다는 제 말은.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제가 지금 새롭게 있는 공공을 빼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자장 스님이 전해준 아까 그랬잖아요. 묘청이 그 천도 꿈을 꾸고 팔성당을 지을 때 제1신이 백두학 선인 문수사리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태백 그게 백두학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환웅이 문수이기도 한 거예요. 묘청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보면 환웅을 문수에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지혜예요. 근데 자장 스님이 지혜보살을 통해서 단서를 남겨놨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걸 지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서 입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공 세력들은 자기네 상징 도안에서 이미 북극성 하나님을 숭상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칠성명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중원에서부터 칠성이 나타나요. 암소문화에서부터. 근데 여기 있잖아요. 갑분문에 와서도 이렇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물론. 그럼 이게 신이라는 게 이때는 신이었거든요. 우주의 중심을 말했던 대로 신이. 그런데 이게 그대로 어디에 나타나냐면 동기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 신이 아직 이렇게 신이 계속 뭐예요? 암소문화에서
박골문에서 위 동위에 이렇게 실려 하늘의 중심이다. 이게 태양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문자를 이렇게 해서 각골에 근문에서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의기예요. 이거를 요 구멍 뚫린 거를 여기 하나 꽂아놓고 그 위에다가 십자를 꽂으면 이게 된다고. 아마 이 문구가 요걸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아까 말한 이건데,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그 사람들이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집단이고 그런 의식이 전달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북극성이 있고 팔방으로 에너지가 뿜어서 돌아가면서 세계를 지어간다는 의식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천정, 고구려의 천정이 제일 하늘에 있는 거, 이게 북극성이에요. 태양이 아니고 북극성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삼소고하고 섬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중심을 해와 달이 도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이 방만 숭상하는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념이 그대로 계속 반영이 되는 게 팔각칠충탈이에요. 문화구조에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게 다 우물도 이렇게 팔각칠충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이게 나정도 보면 이렇게 팔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물이 뭐냐면 하늘 우물이거든요. 중심이 팔각 중심입니다. 이런 우물들을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거죠.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조선 일제강점기 말에 조사해보니까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얘기가 칠두령이더라고요. 이 칠성신앙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자리도 그래요. 별자리가 오늘 보면 천정벽화에 보면 이렇게 칠성이 있고 늘 이렇게 삼태성이 있어요. 김일수 교수님 삼태성 이렇게 여기 그래서 보상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설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고구려 벽화에 보면 칠성이 있고 요 가운데 삼태성이 있다. 그거는 지금 방금 얘기한 삼태성은 묘삼태성이고 네. 제가 얘기한 것은 내삼태성이에요. 내상태. 그렇게 봐요. 요거는 북극성을 포함한 별 두 개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제일 애매한 게 네.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여기 삼태성이 좀 보이거든요. 육안으로? 예. 육안으로 몽골에 가서 보면 예. 그 북극성하고 맞아요. 거기 가서 보면 내삼태성일 거예요. 맞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 북극성이 하나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북극성이 위에 이렇게 있어요. 삼태성이. 그래서 이 조상들이 이거 봤다는 이렇게 시각화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6번 여섯 번째 별인 무복성 좌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복성과 합해서 삼태성이거든. 예. 그러면 두 개의 별을 합하면 구성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모든 홀리의 문화에도 구성에다 저러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남아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칠성 민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칠성을 표현한 거구나. 죽은 왕이 하늘을 칠성으로 가는 걸 다 사실은. 그 칠성판을 업고 가는 거. 그죠? 일본 보세요. 일본어 가는 이게 지금 혁명천왕의 주미식 복장이 여기 칠성이 있어요. 이 사람도 천왕대제라고 하는 이유가 북극성이 천왕대제거든요. 명칭이. 그래서 자기가 천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5분만 해야겠다. 한번 빨리 해야 이게 우리 상고사를 보는 시각을 저는 바꾸지 않는데 무슨 하면 태도를 추구한 위대한 상고사가 부러운지 천도를 추구 아까 말한
진리를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려고 한 첨도를 추가한 아름다운 상고사가 의미가 있는지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교수님도 말했지만 김구합동 문화대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폐도를 추구하는 연장선상이 아니고 환웅의 꿈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아름다운 상고사를 인식하고 그걸 계승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단국의 모순이 뭐냐면 우리도 옛날에 대패도 국가에서 이런 전제가 있는 게 우리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료 한번 보시고 이색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기시여 천통. 당시의 선인들은 하나하나 다 통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공부했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한문을 지금도 그래요. 우리 같이 여기도 가지만 수행과 글공은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수행 안 하잖아요. 학자들. 이제 그 당시에는 하나로 통했다고 얘기하죠. 단일시대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것만 얘기할게요. 해모수 단문만 얘기할게요. 해모수 단문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요거 그냥 나중에 잘 보시고 우리 조상들이 계속 자기 자신들을 선인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기록에 보면 다 선인이라고 했는데 제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자료 잘 못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어디냐 하면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지금 대능하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요 하나는 이렇게 크게 돌고 대능하 밑에 있는 요 지역을 보면서 여기가 신선들의 도읍이라고 하는 표현이 수나라 대학자의 글 속에 나옵니다. 고구려를 공격하는 글 속에. 무슨 얘기냐면 신선의 선도의 중심은 바로 요동과 요소를 중심으로 한 고조선 공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신들 폐도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들어가는 거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료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후한 시기에 미대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고 주역 참석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미대강이 운하자가 장백산에서 놀 때 지인을 만났다고 나옵니다. 그가 불사양의 이처 음양의 비법을 알려주는 바탕으로 이걸 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아까 해모스 단군이 하다한 두 곳이거든요. 또 후한 한제 때 태평경이라는 것도 도교 경전이 제일 초기 경전인데 이것을 백화하고 관계하고 공성이라는 사람들이 썼는데 이 사람들 가래만장하는 강사인데 뭐냐 하면 이 중에서 제일 조사격인 백화가 요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 요소, 요동 여기는 다 우리 고조선의 정신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인들이 이동하면서 남겨놓은 문화에서 선인 문화와 고교의 핵심적인 사상이 나왔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동의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했죠. 그래서 태평경에 보면 승운 가룡도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게 오령부를 타고 내려오는 해모수 신화가 그대로 반영된 거라는 거예요. 여기 5마리.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선도가 들어간 거는 요동 지역에 들어왔던 단군의 후예의 지민들 문화 속에 있었던 영향을 받은 이 문화가 역류를 해서 들어가고 본인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지민 문화가 핵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민은 같은 지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독에서 지민을 쓰고 자기들이 참지민해서 따로 쓰는 것 같지만 지민이 곧 지민이에요. 일본 천황가가 진실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선도 중국의 도교가 성립하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는 바로 환웅의 꿈이 꿈꾸는 그 세력들이 남겨놓은 정신문화가
역류해서 요동과도 가래만 지역으로 역류해서 들어가면서 전국시대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끝낼게요. 이제 마무리로 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걸 전부 폐도로 이렇게 흐름을 보잖아요. 그러면 공자가 중국에서 천주시대에 도가 실현이 안 되면 나는 부위에 가서 살련다 하는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꾸 모든 문명을 힘의 문명으로 생각하니까 아이고 말이 돼? 우리는 되게 쪼잔하게 사는데 중국 그 당시 되게 발달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가서 살아? 그게 아닌 거예요. 당시 지민들은 천도 문화를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내가 다음에 강의할 김성환 교수 모실 텐데 북경대학에서 도교하시면서 교수들 이 사람이 지금 계속 논문을 쓰는 거 보면 이게 한반도가 신선의 꿈이었다는 얘기 많이 해요. 문제를.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국이 있을 때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전국시대 지나면 피 터지게 살고 평균 수명이 30살도 안 될 때 여기 지민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라가 54개가 있었는데 왕을 진왕이라고 한다. 그런데 진왕은 54개 국의 왕들이 모여서 뽑는다 이렇게 됐어요. 귀족 공화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기원전 2세기까지도 충청도 지역에서 귀족 공화제를 운영한 거예요. 그것은 패권을 안 한 거예요. 주변 공동체를 힘이 있다고 경제력이 있다고 잡아먹고 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그대로 지민들을 통해서 막격도사 납치를 통해서 신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라 문화의 핵심이 선양과 하백이 그대로 신라 천년의 밑에서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그냥 뭐 대충이 아니고 자명한 거예요. 천도와 신선 사상은 지민 황후의 꿈이었고 그 꿈의 흐름 속에 있었던 축이 중국으로 편입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람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노담 사상하고 연결해서 또 가에서 도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 꿈의 종가는 우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거의 저는 제 설명을 위해서는 이제는 거의 확실한 거예요. 동의가 아닌 공공으로. 그러니까 동의는 동의보다는 공공의 동의는 우리 비중이 어떻게 이게 우리한테 습합이 되냐 하면 기자가 들어올 때 습합이 한 번 되고 일단 상가나 문화가 기자회에서 들어오잖아요. 이게 동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에서 단군 황후의 꿈일 때는 동의가 주력으로 작동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와서 동의 꿈도 같이 습합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구별해야 돼요. 요새는 지금 이게 요거는 한우이고 한우는 여기 태양은 한우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단군이에요. 단군은 모든 생명이 기본적으로 생명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인 한은 단군 이렇게 된다. 공동의 구조에서. 네, 됐습니다. 가자. 이제 정상적으로